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입니다. 저는 지금 류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복도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선 최대 규모라더군요. 감방만 200개가 넘는답니다. 제 방은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간수식 옆에 있는 감방입니다. 특별 감시를 해야 한다나요? 그래도 독방을 주더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류순 감옥 독방에서 나 안가 충군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하고 이곳에 온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날 나는 하얼빈에서 우덕순 동지는 차이자거우에서 이토가 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두 곳에서 거사하는 편이 10분 나을 것이오. 만일 그대가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오. 독수는 하얼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차이자거우역에서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보시오! 이 문 좀 열어주시오! 갑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들이닥쳐 독수는 기차가 오기도 전에 붙잡혔다 하더군요. 그렇게 이토가 탄 열차는 환승 정차장인 차이자거우역을 그냥 통과해 하얼빈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늙은 도적놈을 내 손으로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나는 이토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토인가? 만일 죄 없는 사람을 엉뚱하게 해친다면 일이 불미스러워질 것이다. 늙은 도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때 러시아 관리들의 호의 속에 얼굴이 누렇고 머리가 센 조그마한 노인네가 보였습니다. 저것이 비웃이 노적 이토다. 염치 없이 감히 천지간을 횡행하고 있었는가? 나제 이토코 소개기したのか? 이토는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러일 전쟁 때부터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토는 그러지 않았다. 이토가 간책을 부리거나 강제 협약을 하지 않았다면 동양은 지극히 평화로웠을 것이다. 東洋の平和とは何か? 동서양 6대주에 대포 연기와 탄환 핏발이 끊일 날이 없다. 운명은 시대란 동서양 남녀노소를 물을 것 없이 각자의 성품을 지키고 서로 다투는 마음 없이 태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힘 있는 인물들이 운운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람 죽이는 기계뿐이다. 슬프다. 세상 일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어찌 팔짱만 끼고 아무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나는 만인이 보는 눈앞에서
늙은 도독 이토의 죄악을 성토하여 뜻있는 동양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いい国に何十婚の死刑に処する。 나에게 죄가 있다면 다른 죄가 아니라 어질고 약한 한국 인민이 된 것이겠죠. 참으로 격동한 시대입니다. 세계가 동서방구로 나누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그대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대들이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독립은 이루었습니까? 욕심으로 평화를 어지럽히고 약한 이를 해치는 덕없는 통치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또 다른 경쟁을 부추겨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고등법원장 히라이시 씨에게 부탁해 마지막으로 남길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동양의 평화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고 싶으니 사형 집행 일자를 한 달 정도만 늦추어 줄 수 있겠소? どうして1ヶ月だけでしょうか。何ヶ月かかっても特別に許可します。どうか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 이것이 바로 동양 평화론입니다. 그대들이 어떤 시대에 있든 곧 완성될 나의 책을 평화를 위한 교보제로 써주십시오. 윤동주입니다. 저는 지금 1년 넘게 아무것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 방이고요. 춥네요. 배도 좀 고프고요. 요즘 기숙사 음식이 좀 그래요. 이건 제 책상이고요. 겨울 외투가 2벌 있었는데 하나는 사정이 딱한 동무에게 줬어요. 이건 제가 아끼는 정지용 선생님 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반딧불 하릿하게 날고 지렁이 기름불만 지우는 밤, 모아드는 후투탄 바람에 슬프지도 않은 태극선 자루가 나붓기다. 저도 언젠가 이런 시를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 쓰겠어요. 시도 안 써지는데 산책이나 할까요? 기숙사 건물 옆에
산책하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갈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저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시를 써야 할 텐데요.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 하나 뻐근히 연륜처럼 피어나간다. 이건 작년 가을에 쓴 건데요. 대수롭지도 않은 시예요. 부끄러워서 어디 발표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들어주실래요?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지매통, 쇠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텁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이로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얘들아! 아이들은 저희끼리 이야기하며 가버리더군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저는 어쩐지 제가 미워졌습니다. 이토록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쉽게 시나 쓰며 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온통 일본말 뿐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매일 한국 신민선서를 외고요. 이제는 조선인의 이름마저 빼앗겠다 하더군요. 병든 세상을 고치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도, 총칼을 들었던 사람도 이젠 보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가엾어도 못하고, 무서워 싸우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한 줄 시도 못 쓰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일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도, 바람에 스치는 별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병든 곳은 없다는데 요즘은 자꾸만 몸이 아프네요. 병원 같은 세상에서 저마다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자 한인 애국단 단장 김구요. 전 방금 청년 하나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생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댁에 계시지 말라고.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일이 잘 못 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세운 정부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식층은 변절하고 지사들은 체포되고 임시정부라고 해도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세 30원도 낼 힘이 없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어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 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이라며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서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 왔습니다.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한인 내국단의 윤군을 정식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양복을 사입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군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삼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무토 노부요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적이죠.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하기사, 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가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삼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40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 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회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여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